안녕하세요. 열정강사 케이트입니다. 오늘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시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거거든요. 시제 파트 하면 벌써부터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베이스가 없는 분들도 이 영상 하나로 완전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초반 내용 조금 쉽다고 스킵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괜히 중간에 구멍을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뒤쪽으로 가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문제 먼저 풀지 않고 여러분이 시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세 문장을 영어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귀하의 신용카드는 만료되었습니다. 입니다. 귀하의 신용카드니까 your credit card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 다음 만료되었다라고 하니까 뭐뭐 되다? 수동태? 생각하실 수 있는데 expire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자체가 만료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만료되었습니다니까 전체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Your credit card expired. 잘하셨고 과거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 트럭은 이 주변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문장은 항상 주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는 the truck. 그 다음 수거하다. 수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를 쓰시면 돼요. collect. 이게 수집하다, 모으다라는 뜻인데 쓰레기 같은 거 수거할 때 collect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문장이 the truck collects 그리고요 waste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니까 어디로부터 수거를 해요? From our neighborhood. 자, 이렇게 현재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자, 간혹 collect라는 단어 뒤에 이게 s가 왜 붙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여기 앞에 있는 the truck은요 3인칭 단수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지 않고 항상 s 또는 es를 붙여줘야 돼요. 만약 이 내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만간 수일치에 대한 내용도 컨텐츠로 올려드릴게요.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 문장도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문장 갑니다. 우리 회사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겁니다. 자, 주어 나와야 되죠. Our company. 그렇죠? 그 다음 출시할 겁니다. 출시하다라는 표현은 launch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our company 출시할 거래요. 앞으로의 얘기죠. 그러니까 will launch 그 다음에 a new product 이렇게 미래 문장도 완성.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바로 단순 시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제 공부하실 때 타임라인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이걸 도식화 그리고 이미지화 시키면 훨씬 더 쉽고 그리고 제대로 이제 시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단순 시제는 이 타임라인에 그려본다면 이렇게 점이 찍히는 느낌이에요. 우리도 시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의 단수는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났던 일, 현재는요 지금 일어나는 일, 미래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해서 단순 시제는 이렇게 점이 찍힌다, 스팟이 찍힌다라는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시험엔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지금 화면에 한눈에 보기라고 돼 있죠. 이게 전부 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자, 과거 단순인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죠. 자, 형태는 뒤에 동사 뒤에 ed를 붙이거나 또는 불규칙한 동사라면 정해진 형태를 따라야 됩니다. 그 정해진 형태라는 건 지난 시간에 제가 수동태 하면서 3단 변화 그 파일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불규칙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자, 그리고 과거인지 아닌지 해석해서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항상 이렇게 힌트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표현을 외워놓고 보이면 거의 답을 과거 단순으로 찍는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Yesterday. 이건 너무 쉽죠. 어제니까 당연히 과거랑 짝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last. 여기서 last는 마지막인가요? 아니죠. 마지막은 the last고요. 여기서 말하는 last는 지난이란 뜻이에요. last week, last weekend, last year 할 때 그 last입니다. 그 다음 어고는요. 뭐뭐 전에, a day ago, 5 days ago 하는 그 어고, 뭐뭐 전에 당연히 과거랑 짝지일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once 조심하셔야죠. 여기에 once는요. 한 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때라는 뜻입니다. 아, 내가 한때 잘 나갔지, 내가 한때 의사였지 뭐 이런 표현 쓸 때 그 once는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얘는 과거랑 같이 짝지가 되겠죠.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단어 previously 과거에 than 그때 마찬가지 과거에 그 다음 네, formerly former이에요. 얘는 뭐랑 비교하셔야 돼요? 맞아요.
formally랑 비교하셔야 돼요. 밑에 제가 써드린 formality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라는 단어인데 위에 있는 formerly 있죠. 얘는요. 이전에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얘기할 때 정답으로 나올 수 있고 형태가 헷갈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혼동하는 단어 꼭 정리. 그 다음 밑에 있는 in 과거 시점 마찬가지 과거 단순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재 단수는 현재의 동작, 상태 쉽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실이나 반복성을 띠는 일에도 현재 단순을 써요. 일반적인 사실 어떤 거예요? 물이 100도씨에서 끓어요. 또는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이런 것들 일반적인 사실이죠. 현재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 반복성을 띠는 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회사를 간다. 근데 그게 매일매일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은 지금 버스를 타지 않더라도 나는 버스 타고 출근한다라는 말을 현재 시제로 써주셔야 됩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셨죠? 자, 밑에 내려가니까 형태는요. 동사 원형 아까 말씀드렸죠? 또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는 s나 es를 붙여준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내려가셔서 그럼 현재는 어떤 표현이 같이 올까? 당연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now.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currently, 마찬가지 지금이란 뜻이고요. presently, 마찬가지 지금, 현재. 그 다음 usually, 주로, 보통, 이거 뭡니까?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반복성을 띈다는 느낌 느껴지시나요? 당연히 현재랑 같이 쓸 수 있고요. regularly, 마찬가지 반복적인 거, 규칙적으로 그러면 현재랑 짝지. normally, frequently,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 단어 each, every. 여기서 each랑 every는 각각, 모든이란 뜻이 아니라요. 어떤 뜻이죠? 뭐뭐마다라는 뜻이에요. Each day, 매일마다. Each week, 매주마다. Every weekend,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뭐뭐마다로 붙는 표현도 현재랑 자주 씁니다. 오른쪽 갈게요. 자, 세 번째 미래 단수는 미래 시점에 일어나는 일이나 동작이에요. 형태는 will 동사 원형으로 씁니다. 근데 이거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혹시 아십니까? 네. be going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will launch라는 단어를 봤는데 이 단어를 is going to launch라고 바꿔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will 또는 be going to 둘 다 가능.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많이 들리는 거. 간혹 현재 진행형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하는 행동을 나타낼 때 현재 진행도 쓸 수 있지만 미래를 나타낼 때도 쓴다는 거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미래 표현은 어떤 단어랑 어떤 표현이랑 답이 될까요? 첫 번째는 tomorrow, 내일. 두 번째 soon, 곧. 이런 거 괜찮죠? 그 다음 shortly. 보자마자 짧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뜻이 뭐냐면 soon이랑 같아요. 곧이란 뜻입니다. 자, shortly 나오면 미래랑 짝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next, 당연히 다음이란 단어니까 미래랑 잘 어울리겠죠. 그 다음 upcoming, 마찬가지 다음에 다가오는 이란 표현이고요. in 미래 시점 하면 미래랑 당연히 정답 될 거고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끝에 나와 있는 starting 또는 beginning 이란 단어는 뜻이 언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tarting next Monday 이런 표현을 쓰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고 해서 미래의 짝지가 되는 거겠죠. 자, 우선 단순 시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쓰임 그 다음 형태, 그리고 어떤 힌트랑 같이 오는지를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진행 시제입니다. 진행 시제는요, 항상 be, ing의 형태를 가지고 해석은 뭐뭐 중이다 라고 해석이 돼요. 자, 그럼 아래 문장을 전부 다 진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She walks to school every day. 그녀가 매일 학교를 걸어서 간다요. 매일 가는 거니까 현재 시제죠. 하지만 지금 가고 있다라고 쓰고 싶다면 그렇죠. She is walking. 그래서 그 뒤쪽은 그대로 써주시고 그녀는 지금 가는 중이다 라고 진행 시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다음 I finished my homework. 내가 내 숙제를 끝냈다. 자, 끝냈다라는 건 과거지만 나는 끝내는 중이었다. 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사실 나는 숙제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그렇죠. 동사를 과거로 바꿔요. was. 그 다음 finishing 해서 이어주시면 끝입니다. 이게 과거 진행. 자, 세 번째 문장. He will buy a new car. 그 사람은 새 자동차를 살 거다라는 문장은 이제 진행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he 그대로 남기시고 will 그대로 남기시고 be, 그렇죠. buying a
new car 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해석은 그는 자동차를 사고 있는 중일 거야. 야, 탐 4시에 뭐해? 아마 4시쯤에 사고 있는 중일 거야. 이렇게 진행을 강조하고 싶다면 BING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다행인 건 진행 시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학생들도 웬만큼은 다 잘하고요. 이 진행 시제는 어떤 느낌? 그렇죠.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이 과정이나 진행의 느낌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BING의 형태로 쓴다까지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오, 그렇다면 진행 시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1번 현재 진행형 아까 언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미래의 뜻을 대신할 때 will이나 be going to 말고도 현재 진행 쓸 수 있어요. She's giving a presentation. 그 여자는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뒤에 보니까 next month. 다음 달에 뭔가 결정되고 예정된 일인 거예요. 그럴 땐 현재 진행형을 미래 대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1번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동태와 결합할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제가 오늘 이거 정의해 드릴게요. 자, part 1에서요. 항상 그림에 대한 묘사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때 남자아이 입장에서 그림 한번 볼게요. 남자아이 입장에서는 이 식기세척기의 문을 여는 거지만 식기세척기의 입장에서는 열리는 중인 거예요. 그쵸? 이 문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고 수동태랑 결합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The dishwasher. 그 식기세척기는 우선 열다가 아니고 열리다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수동 필요합니다. be opened. 그 다음 열어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행도 필요합니다. 자, 태는 뒤에 붙었지만 시제는 그 앞에 써야 돼요. 항상 시제가 이렇게 앞섭니다. 아셨죠? 능동수동을 나타내는 건 뒤쪽. 그 다음 시제는 항상 먼저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시제에 해당하는 BING, 진행 시제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얘네를 합쳐요. 그러면 어떻게 써지죠? 맞습니다. The dishwasher is, 지금이니까 비동사 자리에 is 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랑 ING 합쳐지면 뭐예요? being, 그 다음 마지막 남아있는 opened 하시면 The dishwasher is being opened. 해석은요. 식기세척기 문이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이다. 열려지고 있는 중이다. 해서 정답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더하기가 나와서 많이 놀라셨나요? 네. 제가 그냥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우선 도식화 해드린 거고요.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is being opened를 보고 충격받으신 분들만 한 번 더 들어주시면 됩니다. 동사라는 게 왜 어렵고 헷갈리게 느껴지냐면 정보가 많이 섞여 있어요. 첫 번째, is 같은 경우에는 얘를 is로 쓸 건지 are로 쓸 건지 뭐가 들어가요? 수가 들어가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is ing가 될 건지 아니면 was ing가 될 건지 또는 is가 될 건지 뭐가 결정하죠? 시제가 결정하죠. 그 다음 얘가 지금 여는 건지 열리는 건지 뭐가 들어갑니까? 네, 능동수동 태가 들어가요. 얘네가 다 합쳐진 게 바로 하나의 동사구로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빈칸 자리에 is being opened의 형태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 그 식기세척기가 열린다. 일반적으로 열린다라고 하면 the dishwasher is opened. 그죠? 열렸다. 과거에 열렸어요. 그러면 the dishwasher was opened. 자, 그 다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the dishwasher will be opened. 좋아요. 그 다음 지금 열리는 중이다. 그러면 the dishwasher is being opened. 열리는 중이었었다. 그러면 the dishwasher was being opened.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이 부분은 LC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RC에서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요. 대신 is being opened가 현재 진행이면서 수동이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죠. 자, 다음은 토익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바로 완료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 시제는 저희 밑에 있는 예문을 같이 비교하면서 그 다음에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볼 거거든요. 첫 문장 볼게요. We cleaned the house. 우리는 그 집을 청소했다라는 과거 문장. 그 다음 두 번째는 We have cleaned the house. have pp 하면 현재 완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을 청소했다. 한글 뜻은 거의 유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근데 단순 시제는 시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점이 찍힌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반면에 이렇게 현재 완료처럼 완료라는 말은요. 점이 아니라 이렇게 선으로 이어진다라는 느낌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선으로 이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현재 완료는요.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거나 그 행동을 계속하거나 또는 영향을 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다시 행동이 꼭 지속되지 않더라도 지금 대화에 영향을 준다, 현재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얘는 현재 완료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이 두 문장은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보세요. 우리는 그 방을 청소했어요. 과거라고 쓰면 어떤 한 시점에 그냥 얘네는 청소를 한 거예요. 지금 집 상태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문장은요. We have cleaned the house. 굳이 이렇게 have pp를 쓴 이유가 뭘까요? 언제 청소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상태가 어떻다? 그렇죠. clean한 상태일 것이다 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완료랑 과거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현재 완료, 즉 완료라는 단어가 붙으면 점이 아닌 시제가 선으로 이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선은 그 행동이 쭉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행동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게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 현재에 영향을 미치면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 완료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과거 시제 힌트들 어떤 거 있었죠? 어제, 과거에 아니면 뭐 이전에 이런 표현들은 거의 다 이렇게 점이 찍히는 그런 표현들과 같이 쓰게 되는데 현재 완료는 어떤 느낌? since 같은 단어 있죠. 언제 이래로 쭉 또는 3년 동안 이런 표현들이랑 거의 다 답이 돼요. 기간이나 구간이 느껴지는 표현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과거의 어떤 한 행동이나 또는 어떤 사건이 지금 발화 시점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되면 현재 완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완료 예문으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요. I have known her. 내가 그녀를 알아오고 있는데 자, 어떤 표현이 있어요? since. 언제 이래로예요. Since we are in the elementary school.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초등학교 때라고 지금 과거로 썼죠. 시점으로 썼죠. 하지만 그때 이후로 쭉 알아오고 있으니까 have known her. 두 번째 문장, they have worked on. work on은요, 뭐뭐에 대해 작업하다, 일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worked on this project for the last 3 months. 자, 어떤 표현 있어요? for, 요것만 치면 안 되죠. the last. 지난 3개월 동안에 라고 했어요. 지난 3개월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지난 3개월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달 전부터 쭉 뭐해 오고 있다? 일해 오고 있다. 그러니까 have worked. 자, 세 번째 문장. She has completed several courses lately. 그녀는 최근에 몇몇 코스를 끝냈다. 뭐 공부 과정을 끝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주목하실 건 lately. 얘가 뜻이 최근에라는 뜻이거든요. 최근은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이렇게 시점을 명확하게 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현재와 근접한 과거를 포함한 그렇죠. 뭔가 이 전체를 통칭하는 느낌 드십니까? 최근에. 그죠? 현재랑 가까운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이렇게 아우르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has, pp랑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절대 행동이 쭉 이어지는 것만 있다고 하진 않았어요. 뭐가 하나 더 있었죠? 그렇죠. 영향을 줄 때라는 말을 제가 했거든요. 자, 그게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문장입니다. She's been there before. 그녀는 거기 가본 적이 있다라는 표현인데 생각해보면 has been이라고 지금 현재 완료로 썼지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밑에 문장 I've seen him once. 내가 그를 한번 본 적이 있다. 과거에도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본 적이 있다 이런 뜻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건 뭐냐면 그 현재 완료 중에서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거에 어떤 한 행동이 일어났는데 이건 시점의 느낌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현재에 연결하고 싶을 때 현재와 관련된 내용일 때는 has pp나 have pp 같은 현재 완료를 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어제 제시카 만났는데 걔 이탈리아에 대해서 되게 빠삭하게 알고 있더라. She's been there before. 걔 거기 가봤었잖아.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과거에 그 제시카랑 내가 가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가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야. 현재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럴 때 has pp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야, 제임스 못 본 지 진짜 오래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I've seen him once. 나 걔 딱 한 번밖에 못 봤거든. 한 번 봤거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한 번 봤다라는 그 경험이 지금 대화에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have pp 써도 무방하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아까 봤던 이 once 헷갈리시면 안 되죠. 여기서 once는 한때라는 과거의 힌트가 아니라 한 번이라는 횟수를 말하는 once입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알겠죠? 자, 다음 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두 사건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녀가 떠났어요. 그리고 내가 도착했어요. 지금 딱 순서가 보이시죠? 떠난 게 먼저고 내가 도착한 게 그 다음. 이 문장 우리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녀가 떠났다. She left. 그 다음 내가 도착하기 전에. Before I arrived. 자, 내가 도착하기 전에 그녀가 떠났다. 이 문장? 예, 맞아요. 그녀가 떠난 것도 어떤 한 시점에 일어난 거, 점에 일어난 거, arrived, 내가 도착했던 것도 시점에 일어난 거, 지속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둘 다 과거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그녀가 떠났다는 이 첫 번째 사건이 내가 도착했던 두 번째 이 과거의 사건에 영향을 준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가 이미 떠났잖아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났던 그 일이 과거의 상황에 영향을 줄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떠났다, 그리고 내가 도착했다 라는 이런 단순한 사건만 이야기하실 때는 과거 쓰시면 돼요. 근데 내가 도착했던 것보다 먼저 이미 떠났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거나 어떤 과거보다 더 앞선 사건이 과거에 영향을 줄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had pp라는 거예요. 자, 현재 완료랑 비슷하게요. 과거 완료도 과거보다 더 과거인 어떤 시점부터 과거까지 쭉 이어지는 상황들 마찬가지 had pp 씁니다. 또는 아까처럼 이렇게 영향을 주거나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럼 아까 문장을 좀 바꿔볼게요. 내가 도착하기 전에 그녀는 떠났다. 그러니까 여기는 had pp, had left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과거 완료도 예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By the time I arrived, they had already left. 내가 도착했을 때쯤에는 그들이 가고 없었다. 그렇죠. 가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 내가 도착했던 건 과거의 어떤 시점.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가버린 겁니다. 괜찮죠? 아까 문자는 거의 유사한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had pp라는 과거 완료를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준점이 되는 과거 시점이 있어야 해요. 만약 by부터 arrived까지 문장이 없다. 그러면 had pp는 절대 답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왜?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과거의 일 또는 과거보다 더 먼저인 과거부터 과거까지 지속된 일 이런 것들이 과거 완료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점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과거가 없다면 더 과거라는 말은 성립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문장 갈게요. Before the movie started.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시작했던 것 전에 또 과거 나왔죠. We had already bought our tickets. 우리는 이미 뭘 했다? 티켓을 산 상태였다. 야, 시작하기 전에 진작에 샀었지. 이런 표현으로 had pp.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After, 좀 다르다, 그죠? After she had finished her presentation. 그녀가 그녀의 발표를 끝냈었던 것 후에 모든 사람들은 뭐 했다? 네, 박수갈채를 보냈다. 박수갈채를 보낸 건 과거. 근데 그 전에 그녀가 프레젠테이션을 끝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had finished라는 과거 완료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끝으로 미래 완료 딱 하나 남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래 완료는 출제 비중이 좀 낮아요. 하지만 이왕 하시는 거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완료랑 그 단순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면 미래 완료도 생각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아까 완료라는 게 뭐였어요?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죠. 근데 가령 과거보다 더 과거의 어떤 사건이 과거까지 지속이 되거나 또는 영향을 주거나 그 결과거나 이런 것들은 강조하려고 had pp, 과거 완료를 썼어요. 그 다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거나 또는 현재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현재 완료를 썼어요. 마찬가지 미래의 시점까지요. 어떤 행동이 지속이 되거나 또는 영향을 준다? 그게 바로 미래 완료인 거예요.
자, 밑에 예문 보시면 by next summer, 내년 여름까지 그는 자, 제시어는 save입니다. 모으다. 충분한 돈을, 휴가를 위한 충분한 돈을 모으다. 자, 그럼 내년 여름까지 그 사람은요? 그렇죠. 충분한 돈을 모아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쓰고 싶을 때 그때 바로 쓰는 게 뭐예요? 네, will have pp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미래 완료를 써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내년 여름까지 그 사람은 그 휴가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거의 다 모아오고 있을 거야. 그래서 아마 내년 여름쯤에는 돈을 다 모은 상태일 거야 라고 쓸 때 will have pp를 쓸 수 있어요. 쌤 그냥 모을 거다 will save 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이게 뭐가 조금 다르냐면 미래가 아니라 미래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will have saved가 돼버리면 아 내년 여름까지는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돈을 다 모았을 거다라는 내용까지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라는 느낌을 자 선으로 이해하시면서 그때 미래 완료가 되면 미래에 딱 완료되고 끝나는 현재 완료가 되면 현재에 끝나는 과거가 되면 과거에 끝나는 이런 개념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헷갈리시는 분들 예문 보면서 정리 좀 더 해볼게요. 자, 첫 문장입니다. By the end of the fiscal year. fiscal year 처음 보시는 분들 있죠? 뜻이 회계 연도라는 뜻이에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우리 2024년도, 2025년도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해잖아요. 그게 아니라 회계상의 연도를 따로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꽤 많이 나와요. 어쨌든 자, 회계 연도 말쯤에는 또는 말까지는 the company will have achieved. 자, 지금 동사가 will have pp. 미래 완료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그 회계 연도 끝까지, 회계 연도 말까지는 뭐 해오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판매 목표를 달성해 오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회계 연도 말까지는 달성을 한 상태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By the time the conference takes place. 그 컨퍼런스가 열릴 때쯤에는 the product development will have been completed. 자, 이제 will have completed가 아니고 BPP, 즉 수동이 들어왔습니다. 해석하실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수동했어요. 그러면 회의가 열릴 때쯤에는 제품 개발이 그렇죠. 완료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컨퍼런스 시작 전에 완료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아시겠죠? 그걸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미래 완료예요. 조심하실 건 여기 그 위에 있는요. by the time. 아까 우리 과거 완료 했을 때 by the time 나왔었죠? 그때는 주어 뒤에 과거를 썼거든요. 근데 미래 완료는 주어 뒤에 현재 동사를 써요.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봐주시고 내려갑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문장. A contract. 모든 계약서들은 will have been reviewed. 검토되었을 것이다. Before the negotiations. 협상 전에. 말 그대로 협상 전까지는 모든 계약서들이 검토가 끝나 있을 것이다. 아마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일을 쭉 했다가 미래 때 완료되고 끝난다는 의미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완료 시제는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이 한 페이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 완료일 때.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나거나 뭐 지속되거나 영향을 주는 요거까지 개념 정리되셨죠? 형태는 헤드 PP였고요. 밑에 있는 힌트 표현 당연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준이 되는 과거가 없으면 헤드 PP 절대 못 쓴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먼저 또는 과거 시점까지, 과거 시점쯤에는 이런 것처럼 by the time 과거, before 주어 플러스 과거 같은 힌트가 반드시 나올 거고 또는 아까 예문에도 있었죠. after 과거 완료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과거 시점에서 앞 뒤를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완료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거나 영향을 줄 때 형태는 has pp, have pp. 자, 힌트 표현 가겠습니다. 뭐뭐 이래로 since.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in, for, over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 뜻을 버리셔야 돼요. 안에 아니에요. 위해서 아닙니다. 넘어서 이거 아니에요. 전부 다 뜻이 동안에였죠. 자, 지난 일주일 동안에, 뭐 3년 동안에 이런 것처럼 기간이나 구간이 나왔을 때 in, for, over 현재 완료 짝지가 됩니다. 그 다음 already, never 이런 건 다 해석되시죠? lately, recently 둘 다 최근에 라는 뜻으로 현재 완료 짝지가 잘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미래 완료. 자, 미래 어떤 시점까지 계속되거나 또는 영향을 주는 거였고 형태는 will have pp. 힌트 표현요.
아까 예문에서 봤던 것처럼 미래 시점을 이렇게 주고 by 미래 시점, 즉 미래 시점까지 또는 before 미래 시점 전에 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는 by the time 주어 플러스 현재. 누구랑 비교하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 있는 과거 완료랑 꼭 비교하셔야 돼요. 자, by the time 주어 플러스 과거는 과거 완료. 힌트. 그 다음 여기 있는 미래 완료는 주어 플러스 현재 동사. 쌤 왜요? 얘는 과거 얘는 미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는 현재 동사 이 둘은요. 전부 다 조건이나 시간절. 그래서 시제 일치를 하지 않고 현재를 미래가 대신하는 경우예요. 아직 하지 않았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걸 공식처럼 그냥 암기해 두시고 나중에 제가 시제 일치가 안 되는 경우, 예외 경우 컨텐츠 따로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쌤 근데 완료 진행은 없나요? 있어요. 완료 진행이 있고요. 아까 봤던 단순 진행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진행은 어떻게 됐었죠? 형태는 BING. 뜻은요? 뭐뭐 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가 되면 뭐뭐 되었었다? 뭐뭐 되었었던 중이었다. 이렇게 뜻만 바꿔주시고 형태만 바꾸면 똑같습니다. 가장 문제는 뭐다? 아까 말했던 단순과 완료 시제 비교. 그리고 진행 중에서도 현재 진행형. 요즘 유심히 봐주셔야 돼요. 자, 오늘 리뷰 테스트도 제가 이 세 문제를 그냥 연달아 딱딱딱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화면 멈추시고 최대한 10초에서 20초 사이에 정답을 찍는다는 마음으로 좀 빠르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자, 다 푸셨죠? 1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풀이에 앞서서 오늘 제가 동사 문제 풀이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기에서처럼 이제 A, B, C, D가 같은 단어고 이 형태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는 수일치, 태, 시제 순서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수, 태, 시 이렇게 줄여 말하죠. 자, 첫 번째 수일치.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is, are 이런 거 다 선택해서 쓰죠. 처음에 수일치를 보고요. 답을 지워요. 오답을. 그 다음 수일치로도 안 가려지면 태를 맞추세요.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빨리 본 다음에 수동이면 목적어 없음, 능동이면 목적어 있음 우리 옛날에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태를 해서 답을 지워요. 근데도 답이 안 풀려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예요? 시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제 배웠다고 해서 또 신나가지고 동사 역시 시제 해석해가지고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제가 뭐라고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하고요. 부디 수태시 이 순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 순서대로 푸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1번 보기부터 볼게요. A, B, C, D 동사. 그 다음 빈칸 자리 앞에 주어 먼저 잡고 나서 동사 보셔야겠죠? 주어는 KG Industries예요. 자, 첫 번째 뭘 보자? 수를 보자 그랬어요. 자, 얘 단수예요, 복수예요? 이거 복수로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KG Industries의 여기 글자를 보시면 둘 다 대문자죠. 이건 무슨 말이냐? 고유명사예요. 회사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회사명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그래서 is나 또는 has 이런 거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 빈칸 자리엔 우선 단수에 해당한 단수 주어에 맞는 동사가 와야 돼요. A, B, C, D 지울 거 없어요. 자, 2번 태를 봅니다. 런치는 타동사죠. 빈칸 뒤에 목적어 있어요. 능동. 다 능동이네. 2번 태로도 답을 못 찾아요. 자,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뭘 봅니까? 시제를 보는 거예요. 앞에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by 끝까지 가야죠. this time next year. 아, 내년 이맘때쯤까지는 KI라는 회사가 10개 새 시설을 만들어 오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럼 by 미래 시점이니까 누구 짝지? will have PP 짝지. 정답은 C번. 자, 시제 힌트 외우니까 바로 정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안 외우고 그냥 해석하는 거 안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 문제 역시 수태 시의 순서로 푼다고 했어요. 주어 보니까 our research team. 3인칭 단수예요. 자, 빈칸 자리는 동사 자리. A, B, C, D에서 동사가 아닌 C번 버리고요. 그 다음 빈칸 자리 능동 수동을 보려고 하니까 A, B, D가 전부 다 능동이에요. 그럼 굳이 태도 안 봐도 돼. 그럼 마지막 시제로 바뀌죠. 빨리 뭘 찾아야 돼요? 그렇죠. 시제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over the last.
아까 우리 in, over, for 전부 다 동안에란 뜻이었고 누구 짝지었죠? 그렇죠. 지난 2년 동안에 과거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have pp, has pp 현재 완료의 힌트였다. 그럼 답은 B. 자, 3번 문제는요. 이전처럼 시제 힌트 보고 동사 형태 맞추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치 어휘 문제인 것 같지만 시제랑 연관지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3번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요. A, B, C, D 전부 다 부사 어휘죠. 하나씩 뜻을 볼게요. 첫 번째 shortly. 기억나나요? 그렇죠. 곧. 짧게 이러면 안 돼요. 미래 시제 힌트였어요. 그 다음에 formerly. 아, 이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뭐였죠? 그렇죠. 이전에. 자, C번엔 normally. 얘는요. 보통, 주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D번엔 commonly. 뭐 흔하게, 흔히, 보통. C랑 D가 좀 느낌이 비슷해 보여요. 자, 빈칸 자리 앞뒤를 보니까 이런 문맥이에요. He was 빈칸 a high profile executive. executive는 임원이죠. high profile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높나? 사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는 막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high profile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유명한 임원이었다. 자, 그 다음 now 지금은 컨설턴트로서 더 조용한 삶을 선호한다. 자, 여기 앞 뒤에 힌트가 있거든요. 뭘까요? 네, 뒤에 있는 문장의 이 now는 prefers라는 현재랑 딱 연결이 되죠. 자, 그럼 빈칸 자리 앞에 있는 그렇죠. was가 빈칸의 시제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A번에 shortly 미래가 과거랑 그렇죠. 쓸 수 없어요. 그 다음 C번, D번 보통 흔히 얘는 주로 붙는다면 어떤 애랑 붙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랑 그나마 가까워 보이죠. 자, 그럼 정답은요. B번 formerly. 자, 그러면 문장에 넣었을 때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은 예전에 되게 유명하고 사람들 막 주목받는 임원이었지만 지금은 좀 더 조용한 삶을 선호하고 있어. 해서 정답 B. 어쨌든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지금 아우트로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뭘 해도 될 분들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더라도 차근차근 아셨죠?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